네, 실전 부동산 경매 강의 4주차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4강은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권리 분석의 기준으로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기준을 먼저 찾으셔야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서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이른바 선순위 권리로 그대로 인수하게 되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멸하는, 즉 말소를 하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1장에서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권리 분석의 기준, 말소 기준 권리고요. 2장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대의변제, 즉 경매 절차에 이순위에 있던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이 자기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신 채무자의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 대의변제를 해서 자기 순위를 상승시키는 그런 제도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세대 합가의 의미화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세대원 중에 일부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요 세대로 이전하면서 자기의 순위가 임차인의 순위를 그대로 종전에 주민등록된 그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사실상 상승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3장의 설명이고, 4장은 토지 별도 등기의 해석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직 변제가 다 되지 않았다라든가 매매대금이 다 지급 안 된 경우죠. 또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 같은 게 설정돼서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그 집합건물의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 아파트에 대한 등기만 돼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권리 분석의 기준,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으로 인해 항상 소멸하게 된다. 이들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그 정한 금액, 입찰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거는 내가 수긍하겠는데, 그 전에 있던 보증금을 나한테 더 추가로 내라든가, 또 그 대항력 있는 권리 때문에 나한테 인수가 돼서 그걸 해결하는데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한다라든가, 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된다면 그건 낙찰한 거에 대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거죠. 또 낙찰할 실익이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권리 분석을 통해 내가 인수할 권리를 미리 파악하고 그거를 인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낙찰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이른바 권리 분석의 핵심이고,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럼 큰 1번에 권리 분석의 기준으로서 말소 기준 권리, 제가 거기 그래픽을 하나 그려놨는데, 말소 기준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래, 이런 것들은 다 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일정한 채권에 기반한 등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 말소기준 권리 포함 그 후순위 권리는 지워지는 게 권리 분석의 기초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용익물권과 또 청구권 보전, 가등기 중에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지워졌죠. 또 가처분, 점유이전 가처분이나 처분 가처분 같은 게 있죠. 또 환매등기, 대항력을 갖춘 주택, 상가임차권 등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래 그 밑에 중간에 말소기준 권리 해놓고 제가 그래픽을 하나 그려놨는데 낙찰자 인수 전부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게 말소기준 권리 선순위 권리고 또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후순위 권리인 그 권리는 다 소멸해서 나중에 말소 신청을 하면 다 등기부상 지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이런 용익물권들 인수해야 되고 또 청구권 보전 가등기나 가처분 또 환매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은 했지만 환매라는 건 A가 B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B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5년 내에 다시 매도인 A가 사올 때 환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매도 가등기에 있어서 순위보전처럼 환매권자인 당초의 매도인이 현재 등기명의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환매권, 형성권을 행사해버리면 도로 자기 명의로 되사서 등기가 당초에 그 매도인이 도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환매등기.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도 인수해야 되는 거죠. 환매권 등기가 사전에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인데 전세권의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자기가 더 이상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전세금을 배당받아서 떠나겠다고 생각하며 배당 신청을 하는 거죠. 배당 요구 종기 내에. 그러면은 전세권은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해석하면서 전세금인 그 전세금만 배당받아서 소멸하게 되는 이런 게 특이하죠. 또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현재는 예고등기 제도는 폐지됐다고 그랬죠. 또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항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좀 특수성이 있죠. 그래 유치권이라는 건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자기가 그 매각 대상이 되는 물건에 자기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그 비용을 채권으로 변제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성립되는 유치권인 법정 담보물권이죠. 또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에 있다가 저당권 경매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사용수익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게 이른바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전세권에 건물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근저당이 실행됨으로써 그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권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366조에 있고 305조에 있고 그게 법정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목법에도 그런 유사한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이 현행법에 가등기담보법에 또 있고 4개가 있고 또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는 같은 소유자였는데 경매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돼 있다면 그 건물 소유자로 의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죠.
예, 그런 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예. 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자, 즉 분묘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자의 후손들이 분묘를 수호 관리, 즉 매년 와서 뭐 벌초 같은 거라고 때 그런 거를 다시 입힌다라든가 나무 같은 걸 심는다라는 거를 때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 분묘기지권이죠. 예, 그런 것들이 양수 대상이 된다. 예, 그게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기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큰 2번에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즉 점유는 그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농사 같은 걸 질 수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그래서 가치권이라고 하고, 채무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 물권을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보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저당권은 바로 질권과 달라서, 질권은 여러분들이 전당포에 물건을 갖다 동산을 맡겨야 되죠. 그래서 그 채권자가 점유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용 수익 못하죠, 채무자는. 근데 저당권은 그대로 저당을 잡혀도 거기에 당초에 채무자가 그 사용 수익 사업도 계속하면서 또 토지라면 농사 같은 걸 져가면서 나중에 채권을 다 변제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실무상 이용되고 은행에서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당사자의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통하여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액이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0이 되거나 증감되어도 그때마다 말소 등기 또는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하는. 그래, 요 근저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확정되진 않았지만 채권이 나중에 그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이 확정되는 특징. 그래, 은행은 또 거래 실무상 거의 99.9%는 근저당을 해요. 왜냐하면 돈 빌려준 원금에 이자는 계속 매월 붙어 나갈 것이고, 또 나중에 연체가 되면 연체 지연배상, 연 12%에 해당되는 지연배상이 붙죠. 또 경매 실행 비용을 미리 예납해도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죠. 그래, 그런 채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까지 증감시켜 나가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100%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채권액이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0이 되거나 그래도 계속 유지시키면서 편리하게 저당권을 활용하는 걸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할 수 있겠고, 또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 위의 지상물의 소유권은 지상권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물의 지상권의 경제적 가치를 담보로 근저당하고, 또 전세권에도 전세금이라는 금전 돈이 들어있죠.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압류라는 용어는 여러분 옛날엔 차압이라고 제가 소개했었죠. 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국법에서는 이를 차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면 채무자 등기부에 뭐냐면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압류한 거죠. 그때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와 그런 걸 권리 행사는 압류 채권자인 그 바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동산 같은 압류를 할 때는 붉은색의 목록을 각각 동산마다 붙이고 그 목록 작성을 그 집행법원이 하는 방식으로 동산에 압류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그 강제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일시적 집행 보전제도. 그래, 가압류냐 가처분이냐의 구별은, 가압류는 금전으로 변할 수 있는 기초채권을 가지고 본압류 되기 전에 사전에 보전소송으로 압류를 해놓는 거죠. 그걸 가압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은 어떠한 계쟁물, 다툼이 된 상이 되는 물건이거나 또는 지위, 일정한 임시적 지위를 정해서 그 변동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자가 사전에 보전 처분 해놓는 걸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처분에는 뭐 이제 주주총이 무효를 전제로 소를 제기했는데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그 대표이사의 지위 이런 거를 묶어놓기 위해서 거기에 일정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 명예훼손이 될 대상의 출판물 같은 게 배포가 되면 자기의 명예훼손이 다 이미 이루어지죠. 그럴 때 그거를 배포 금지 가처분 이런 걸,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또 부동산 점유전, 부동산에 대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처분, 근저당 같은 걸 못하게 하고 제3자에게 양도를 못하게 미리 해놓는 걸 가처분이라고 그러죠. 가압류는 채권 가압류가 대표적인, 또 부동산 가압류 이런 게 가압류죠. 그 다음에 5번에는 담보가등기,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처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라는 변칙 담보가등기. 그리고 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민사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 13조에 의하면은 그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최선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먼저 담보부동산을 매각한다던가 갑작스러운 경매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미리 가등기를 해둠으로써 담보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당권에 준해서 취급하게 가등기담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도 말소기준권리 기준에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죠. 법원은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걸 기입등기를 하죠. 그래, 누구나 이 부동산은 경매 개시됐구나 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든 다 부동산에 기입등기를 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한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저당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등기를 촉탁한다. 이때 등기소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는 등기를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압류 효력은 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경매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공시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래, 앞에 선순위의 어떤 다른 5가지의 그러한 등기가 없을 때 마지막 결정 기준이 되는 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말소 등기를 잡는다.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큰 3번 후순위임에도 인수되는 권리로선 예고 등기, 현재는 폐지된 등기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종전에 A가 현재 명의자인데 B가 A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하죠. 무효 취소, 계약이 해제됐다라든가. 그래서 A의 무효를 다툴 때 B가 그런
말소 제기를 해놓고 말소 소송을 하면은 그 수수법원, 소를 지금 심리하고 있는 현재 법원의 사무관 등이 이 부동산에 대해선 소유권자가 판결려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경고적 효력으로 미리 그 등기를 해놓는, 그래서 나중에 본안이 끝날 때까지는 함부로 거래하지 마라. 예고적 효력만 있는 바로 예고 등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남용되면서 경매가 개시될 듯할 때 소송을 제3자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예고 등기를 해버리니까 그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수인들이 꺼려하죠. 그럴 때 그렇게 남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 2003년도에 개정할 때 이 제도는 폐지되고 이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이른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되죠. 지금은 그 밑에 이제 가처분 등기 있고, 또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으로 인수대상, 또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도 일단 용익적 성질, 또 법정담보물권적 성질, 또 경고적 효력만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인수 대상이 된다. 예고 등기는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는 법원의 경고. 그래서 예고 등기에는 경고적 효력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등기 효력에서 설명하죠. 그래 이 집엔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 등기. 가처분 등기는 집을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중도금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등기부에 처분금지 사항을 기재한다. 또 네 번째, 유치권은 공사업체나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집을 점유하는 권리. 그래서 낙찰되고 봤더니 유치권 주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매각물건 명세서 설명함에 그 비고란에 유치권이 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따지고, 우리는 집행법원이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자, 주장자가 있다는 걸 나타나기만 하죠. 붉은 글씨로. 그래 주거용 집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에 진정 채권이 있는지, 가짜 채권이라면 유치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당연히 소멸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순위일 때 법정지상권은 예외인데, 이는 건물과 토지가 분리매각될 경우에 생기는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뜻. 즉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토지를 먼저 부동산이라고 해놓고 그 지상에 있는 지상물도 부동산으로 한다. 정착된 정착물이라는 말 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건물, 또 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선전탑,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동산이 되죠. 그래서 지상의 정착물도 부동산이 되니까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 소유자의 처분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물건이 헐어진다라든가 소멸하는 걸 막아줘야 그 지상물, 정착물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정하는 게 이른바 법정 지상권 제도예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뜻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법원에 작성하는 서류인 매각 물건 명세서의 기재.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입찰하라. 또 유치권도 유치권 신고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6번에 전세권도 가장 먼저 설정되고 말소기준 권리의 본질사항, 또 그 다음에 전세권이 해당 물건 전체에 설정되어야 하고, 일부 전세권은 여기에서 말하는 전세권으로 취급하는 존속하는 걸로 안 보고, 또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소멸하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의사가 그 배당 여부, 배당 안 하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배당 요구를 안 하고
그 전세권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선순위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그대로 대항하면서 전세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세권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고 배당 신청하는 순간 전세권, 물권적 전세는 소멸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대법원 판례는 이 주택전세, 상가건물 전세를 했을 때 물권적 전세와 또 임차권으로서의 주택 임대차 그 선순위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권은 배당 신청으로 소멸하지만 거기서 임차인 그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겸유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물권적 전세는 배당 신청으로 소멸했지만 임차권으로서 채권으로서의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 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하는 특이한 판례가 있죠. 이거 판례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 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의 대의 변제는 10분간 쉬시겠다가 2교시에 강의해 드릴게요.